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강의 이제 첫날입니다. 바쁜 시간 다 협의해서 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가이드 기업 바로 알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명래 가이드 기업 주식기업 물범사회 서비스센터 센터장님께서 강의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끝나고 오늘 저희랑 하시고 저희 열심히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있는데 아니 안 쓸게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내에서 뵈니까 저 반갑네요. 저는 박명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백신을 2차까지 맞았어요. 그래서 혹시 마스크를 벗어도 될까요? 저는 두 번 다 백신을 맞아가지고 그다음에 마스크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1시간만 하면 되는 거죠? 뭐 1시간 안에 사회적 경제가 어떤 건지 한번 잘 설명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저는 농촌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안동에서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북부 지역은 대부분 농촌 지역이어서 그러니까 아마 붐이나 이쪽은 저희들 같이 활동하는 게 지역과 소셜비즈나 그다음에 대구대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이런 쪽에서 주로 도시 지역은 주로 담당하고, 저희들은 농촌 지역에 사니까 이름을 일부러 농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구미는 농촌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사회적 경제 원리는 전혀 제게 원리는 똑같으니까 한번 오늘 잘 혹시 여기서 지금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서 강의를 듣거나 이런 걸 받아보신 분은 우리 김동영 발행인은 지난번에 한번 뵀기 때문에 혹시 다른 세 분은 다 받아보셨어요? 다 받아보셨으면 기초는 확실하게 돼 있다 이렇게 느낌이 있습니까? 확실하게? 아 예. 확실하게. 제가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아까운 시간을 썼는데 조금 기초가 되어 있는 분들은 조금 중급으로 하고 이런 걸 좀 하려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는 거는 사회적 경제 원리 모원을 하는 거는, 이게 좀 되신 분들은 사회적 자본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회적 자본이 왜 필요한지 이런 이야기가 주로 이제 사회적 경제에서 제일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야 이거는 좀 우리 수준에는 너무 낮다 이러면 제가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1시간 안에 뭐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지금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일단 이슈만 몇 가지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법은 2007년 사회적 경제 육성법, 사회적 기업 육성법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회적 기업은 육성법입니다. 이 육성이라는 것은 만들고 지원하는 법이에요. 두 번째가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입니다. 기본법은 만드는 법이에요. 육성하는 내용이 아예 없어요. 말기업은 아직 법제화가 안 됐어요. 행정안전부 장관 영으로 하고 있고요. 사회적 경제 조직을 4개로 생각하는데,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에 지역자활센터라는 것을 통해서 하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사회적 경제를 배우는 거는 말기업을 하거나 협동조합을 하거나 사회적 기업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법제화를 앞둔 게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말기업은 행안부가,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가, 그 다음에 협동조합은 지자체,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모든 게 다 나누어져 있어요. 이걸 통합시키는 게 사회적 경제 기본법.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산하에 사회적 경제위원회를 두고 기획재정부가 집행단위 전체를 총괄해요. 사회적 기업, 말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을 총괄하는 일정한 국가체제에서의 사회적 경제를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을,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 정부 부처는 전부 사회적 경제를 쓰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사회적 기업 이런 것만 들으셨는데, 우리가 지금 활동하는 무대는 사회적 경제라는 것을 가지고 정부 부처의 전체를 씁니다. 예를 들면 행안부에 쓰는 말기업 또는 주민주도, 지금 업무 직제를 개편했거든요. 읍면동 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갔다 지금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가 사회적 경제 원리입니다. 주민주도 사업 사회적 경제 원리고요. 예를 들면 산자부가 하는 혁신타운 사회적 경제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사회적 경제 논리고요. 농림부가 하는 농업 6차 산업
사회적 경제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복지부와는 커뮤니티 케어, 사회적 경제의 원리고요. 중앙부처에서는 사회적 경제 원리가 아닌 것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앞으로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고, 결국 이것 전체 부처를 담당할 수 있는 주무관으로 기획재정부를 선택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법이 통과를 앞두고 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사회적 경제 우선 구매법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사회적 경제 물건을 국가, 공공기관이 우리 물건을 사주지 않으면 동일업종의 일반 사회적 경제가 아닌 물건을 사주게 되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매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공공기관은 사회적 경제 물건을 우선적으로 사줄 의무가 있다. 이걸 법제화시켜요. 일반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사회적 기업 특혜주는 거 아니야. 그런데 오늘 제 설명을 들어보면 국가가 왜 이런 걸 제도화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사회적 경제 하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왜 국가가 사회적 경제를 육성하느냐예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느냐예요. 어떤 분들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지금 이렇고 이러니까 사회적 기업 만들어가 좋은 기업이니까 국가가 특혜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오해입니다. 오늘 제 설명을 드리면 국가는 사회적 경제를 육성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그 원인 세 가지를 설명드립니다. 세 가지 설명드리는데 오늘 한 시간 안에 아주 짧게 설명드리고,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둘, 셋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원리 정도 하면 한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국가가 선택해야 되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고용 없는 성장입니다. 앞에 그래프는 대충 꾸미 이야기니까, 옛날 이야기니까 설명 안 드려도 다 상태를 아실 거예요.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저는 다른 식으로 설명해 볼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동기들 중에 아버지가 공장을 해요. 근데 공장을 한다 이러면 누가 돈을 잘 벌겠냐? 우리는 공장에 30명, 우리는 50명, 우리는 100명, 우리 아버지는 1000명을 고용했어요. 그럼 누가 제일 돈을 잘 버냐? 1000명을 고용한 공장을 운영하는 아버지가 가장 돈을 잘 벌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국가가 원하는 것과 기업이 원하는 게 같았어요. 기업이 원하는 거는 뭐냐? 이윤, 오로지 이윤, 돈을 많이 버는 거였죠. 국가가 원하는 건 뭐였냐? 고용이었어요. 고용을 왜 원하는지는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어쨌든 국가는 고용을 원하고 기업은 고용을 통해서 이윤을 남기는 구조가 함께 가요. 이걸 개발도상국 또는 산업사회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도 이 체제는 그대로 유지될까? 아니에요. 이 체제가 유지가 안 돼요. 대한민국은 지금 55세가 고령이에요. 고용노동부는 55세부터를 노인이라고 부른다고. 왜? 대한민국 대기업은 다 55세가 되면 정년퇴임이 돼요. 지금 현재 산업구조는 어떤 구조가 되어 있냐? 애플이 7,000명 고용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30만 명 고용하고 있어요. 옛날로 따지면 누가 돈을 벌어야 되냐? 삼성전자가 돈을 훨씬 잘 벌어야 돼요. 근데 지금 애플이 매출은 삼성전자가 높지만 순이익은 애플이 3배가 많습니다. 그러면 7,000명을 고용하는 거, 30만 명을 고용하는 것보다 7,000명 고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이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 상황이 왜 대한민국에서는 문제가 되냐? 이 문제입니다. 세금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아니 구글이나 애플은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도 고용을 안 합니다. 기업. 현재 그래요. 왜? 고용을 통해서 이윤을 얻은 시대는 지났어요. 이게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 그까지는 못 들어가겠지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산업혁명을 할 시기에 가장 큰 문제가 늘 고용이 됐는데, 고용이 장기간으로 가냐 빨리 이 문제를 해소하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기업들은 어쨌든 고용을 통해서 성장하던 시대를 벗어났어요. 기업은 더 이상 그쪽에 고민이 없어요. 대한민국은 어떤 문제가 있냐? 대한민국은요, 세금 중에서 직접세, 간접세인데 간접세 비율이 높은 나라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세금에 대한, 재산에 대한 세금보다가 필요한 물건을 사는 데 들어가는 세금이 많다는 뜻이에요. 제가 한 예를 이렇게 들어요. 내가 하루에 담배를 하나 피우면 4,500원, 한 달이면 13만 5천 원, 1년이면 150만 원 정도 돼요. 150만 원 중에 세금이 얼마냐? 108만 원.
실제로 세금 108만 원. 그럼 제가 32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1년에 세금 얼마 내냐? 땅이 한 번, 토지에 한 번, 상하방이 2번 나오는데 32만 원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 내가 담배를 하루에 한 개 피우면 32평 아파트에 세금의 세채값을 내는 거예요. 술, 유류, 뭐 저 기름 이런 거 전부 세금 덩어리야. 근데 언제 이 사람들이 이런 거 취득하는 걸 안 하게 되냐? 실직하면 담배 끊어요. 옆 사람들 얻어피우고요. 구미에서 실직하면 서울 갈 때 누가 간다고 하면 따라가요. 내 차가 안 가지고 가요.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은 고용된 사람이 1년에 내는 간접세 그냥 n분의 1로 통칭해서 나눈 거예요. 잘 많이 버는 사람 못 버는 사람 관계없이 그냥 전 국민당 내는 간접세 n분의 1로 딱 나누니까 고용되어 있는 한 사람이 내는 세금이 760만 원. 이 사람이 실직하면 간접세를 얼마 내냐? 80만 원. 그러면 700만 원의 갭이 생겨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자, 과거에는 봐요. 포항제철 지금 우리나라 대우조선 망했거든요. 현대중공업이 13조에 인수해요. 13조가 거의 공적 자금이에요. 금융이거나 보조금이에요. 왜 이걸 유지하냐? 고용 때문에. 한 명이 실직하면 국가는 700만 원이 거치지 않아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반대로 제가 이렇게 한번 봅시다. 저는 2008년도에 사회적 기업을 시작했어요. 만들어가지고 2007년 법이 통과되고 첫 세대인데 처음에 32명을 고용했어요. 우리 때는 얼마를 지원했냐? 3년을 지원했고요. 1인당 150만 원 정도 지원했어요. 우리는 3년, 지금은 5년 지원하고 인원은 제한이 없어요. 우리는 10명 그때 3년, 지금은 5년. 그때는 예비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 1인당 얼마를 저한테 지원했냐?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한 명당 1,500원 1년이면 1,800만 원. 10명이면 1억 8천, 3년이면 3일에서 3, 8이 24, 5억 4천을 지원했어요. 제가 지금 세계법인의 고용인원이 156명이에요. 제가 원래 고용했는 인원이 국가에 내는 간접세가 10억이에요. 저는 2008년, 2009년, 2010년 3년간 전부 합쳐서 5억 4천을 지원받았고 그 다음에 지금 10년 넘게 지금까지 매년 10억의 간접세를 내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회적 기업의 인건비 지원은 여기에 딱 정해져 있어요. 지금은 100만원, 140만원 구분되어 취약계층 140만원, 일반 100만원 합치면 얼마 지원하냐? 전부 합치면 4,200에서 4,900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내가 한 명을 고용해서 7년을 유지하면 7, 7이 49, 4,900만원 세금을 다시 내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했냐? 대기업이. 지금은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사회적 기업이. 그러면 봅시다. 사회적 기업 말고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기업이 있냐? 없어요. 의무구매 왜 만드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구미시청에서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 물건을 사줘요. 10억 원어치를. 그러면 일반 기업은 10억 원, 지금 경북에는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일반 기업은 4억 5천이 매출이 늘면 한 명을 고용해요. 일반 기업은. 그러면 구미시청이 10억 원을 사주면 일반 기업은 몇 명을 고용하냐? 2명을 고용해요. 사회적 기업은 경북에서 지금 6천만 원이 늘면 한 명을 고용해요. 물론 사회 서비스 분야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6천만 원을 매출이 늘면 한 명을 고용해요. 그러면 구미시청에서 사회적 기업 물건을 써줘요. 10억 원어치를. 그럼 몇 명의 고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18명. 봐요. 그러면 구미시가 공공기관이 일반 기업을 사주면 1년에 내는 간접세는 2명 고용하니까 1,400만 원 드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 물건을 사주면 18명이 느니까 얼마? 1억 2천에 세금이 거둬들이는 형국이 되는 거죠. 자, 비교하려고 제가 미국 거 가져왔어요. 미국은 93.5%.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지금 500조, 슈퍼 예산 500조예요. 500조 중에 거의 지금 60%가 300조가 간접세로 받아요. 그 중에 상당수 대부분은 고용으로 인한 간접세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은 예를 들어서 미국의 예산이 500조다. 그러면 그 중에 470조는 뭐라고 되냐? 재산에 대한 세금이에요. 앞으로 기업을 하면 이거 보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기업하고 국가가 갈라섰어요.
완전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제가 몇 가지 지표만 설명드릴게요. 대한민국 100대 기업의 손자 손녀들은 전부 86%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100대 기업의 사내 보유금이 1경 2천조인데요. 이 1경 2천조는 대부분 페이퍼 컴퍼니나 이런 걸로 외국 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은 언제나 지금 틈이 있으면 무조건 외국으로 갑니다. 실제로 그래요. 대한민국 국가는 앞으로도 세금이 계속 필요하고 국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대기업이 파트너가 못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파트너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하는 거예요. 보세요. 대한민국이 대기업을 육성한 거 60년대 70년대 중공업선 정책하려고 경부고속도로 깔고 포항제철 만들고 현대자동차 만들고 별거 다 국가의 공적 자금으로 다 만들었어요. 왜? 그걸 통해서 고용을 확장하면 고용으로 돈을 그다 들여서 다시 공적 자금 나가니까 반복되잖아요. 어느 날 대한민국의 대기업은 더 이상 공적 자금을 받지 않아요. 왜? 이걸 받으면 고용을 늘려야 되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선택한 게 어디냐? 기술을 담보로 기술보증기금에서 돈을 빌려줘서 성장하는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게 벤처기업. 근데 지금은 기술로도 성장하지 않아요. 기업이. 여기도 지금 구미시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기업, 앞으로 산업은요 기술 중심 아닙니다. 오늘 제가 가르쳐 드릴 건데 가치 중심이에요. 벤처의 시대도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지금 구글이나 애플을 벤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잘 설명해 드릴 건데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대규모 하드웨어 시설을 중심으로 국가가 성장했다가 안 돼서 기술 중심 벤처 성장했다가 지금은 뭔 시대라고 하냐? 가치의 시대라고 해요.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위기감이 덜합니다. 왜? 거기에 실업 문제는 사회적 문제예요. 우리 실업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경제적 문제. 대한민국은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 운영을 할 수 없어요. 구미시청이 앞으로 고용을 늘리지 못하면 구미시청 급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대놓고 해결하는 조직이 지금은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사회적 기업 1세대들이 고용을 많이 늘었어요. 중간에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천만에요. 제가 한 예를 이렇게 드릴게요. 여기 예는 잘 모르는데 안동에 아주 지금 유명해요. 백신 공장이 들었어요. SK캐피탈이라고 하는 모회사예요. 이 회사 좋은 회사도 아니에요. SK 옥시크린 일으키고 옛날에 지금 영화에도 나오는 쭉 해놓고 돈으로 했던 게 지금 SK케미칼 아버지 이야기예요. 지금 최태원의 사촌 형님이 되시죠. 이 회사 나쁜 회사예요. 근데 안동에 왜 주차냐? 1,000억을 들여서. 왜 1,000억을 들이냐? 일자리 56개 만들려고. 일자리 56개 만드는데 1,000억을 했어요. 지금 백신 사업이 확 일어나니까 2차 공장 짓는데 1,200억 더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250개 일자리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SK케미칼이 56개 일자리 만드는데 국가가 1,000억을 투자했어요. 그럼 제가 안동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안동에 있는 사회적 기업 지금 40개예요. 지난 10년간 얼마 투자했냐? 87억쯤 투자했어요. 지금 일자리 몇 개 만들었냐? 800개 만들었어요. 1,000억에 56개냐? 86억에 800개냐? 여기 계시는 분들 어떤 선택을 할까요? 당연히 사회적 기업이죠. 근데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SK는 연봉이 8천인데 너는 연봉 3천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SK 아들은 맨날 거기서 잡아먹고 해요. 기숙사 다 있고 사택 다 있어요. 시내를 안 나와요. 돈은 서울 갔어요. 월급 받아가 서울 갔쓰고 우리 사회적 기업들은 다 여기 사람들이에요. 돈 어디서 써요? 안동에서 써요. 그럼 너는 누구를 지원해야 되겠어? 아직도 국가, 특히 지방정부, 특히 경북은 대기업을 신뢰해요. 근데 대기업은요 절대로 손해보는 짓을 안 합니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고용은요 훨씬 더 적게 만듭니다. 왜? 대기업한테 지금 고용은 가장 골칫거리예요. 대한민국도 수준이 높아졌어요. 오늘 그 이야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노동조합 조직률도 높아졌고요. 임금도 올라가고요. 제조업 떠나갑니다. 이제 당연히 동남아로 가요. 왜?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70년 80년 일본 옆에 이런 나라 때문에 낮은 인건비로 성장한 나라예요. 예, 단계가 있어요. 옛날에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옛날 방식이 있고 지금은 지금 방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가장 큰 문제가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암을 대한민국이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회적 경제를 하는 두 번째 문제는 시장이에요. 시장.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시장에 맡기자 이런 거예요. 모든 거는 시장에 맡기면 시장이 알아서 결정하고, 왜 국가가 자꾸 시장에 개입하냐? 사회적 경제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시장이 만들어진 게 1800년 초반, 1700년 후반인데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국부라는 책에 이 시장을 만들어요. 이 이래로 지금 250년간 그러면 이 시장의 기능은 잘 되느냐? 이걸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시장이 뭔지를 우리 우선 알아야 돼요. 이거 중학교 사회 시간 이야기인데요. 시장은 이런 거예요. 내가 소주가 10만 원이에요. 근데 원가가 80원이야. 그러면 소주 원가는 80원인데 한 병에 10만 원 하면 공장에 소주를 많이 만들까요? 적게 만들까요?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요. 많이 남잖아요. 그러면 슈퍼마켓 소주가 많아.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소비자야. 소주가 한 병 10만 원에 사 먹을까요? 안 사 먹을까요? 못 사 먹어요. 10만 원 여기 사 먹어. 근데 저는 알코올 중독이에요. 저는 10만 원 해도 뭐 해야 돼요? 그럼 제가 퇴근하면 슈퍼마켓 주인들이 나와 있어요. 명배가 오는 걸 아니까. 그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명배야, 나는 9만 원 해줄게. 나는 8만 원, 나는 7만 원.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소주가 10만 원 하면 소비자들이 사 먹지를 않아서 가격이 내려간다. 반대로 소주가 100원 해요. 소주가 100원이면 공장이 생산을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다 팔아봐야 20원 남아요. 생산을 안 해요. 슈퍼에 소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100원이면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막 사 먹어요. 남편 지랄한다고, 마누라 지랄한다고, 날 좋다고, 날 흐리다고, 오늘 기분 안 좋다고, 오늘 공부하는데 공부 안 된다고 막 사 먹는데 소주가 없어요. 저 알중이에요. 집에 가면 제가 슈퍼마켓 주인들한테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아침에 내가 소주를 꼭 먹어야 되는데 앞으로 들어오면 내한테 전화해라. 나는 2,000원에 사줄게. 가격이 올라가요. 소주가 1,500원쯤 하면 생산과 소비가 일정하게 균형을 이룬다고 해서 이걸 가격이라고 해요. 모든 것들은 이렇게 시장이 가격을 정하는데 왜 국가가 개입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시장의 역할이에요. 제가 잘 예를 드는 게 딱 하나 예를 들어요. 프라다라는 곳이 있어요. 신발을 만들어요. 이 프라다 신발은 한 컬레 300만 원을 해요. 지금부터 15년 전에 이탈리아에 있는 장인이 프라다 신발하고 똑같은 가죽과 똑같은 모양으로 27만 원에 팔았어요. 프라다가 고발을 했어요. 이 이탈리아의 장인이 패소를 해요. 당연하죠. 우리하고 똑같은 물건, 우리는 300만 원 받는데 쟤는 27만 원 받았어요. 이 이탈리아의 신발 장인이 프라다를 고소하는데 뭐로 고소하냐? 사기로 고소를 해요. 왜 사기로 고소를 하냐? 이 이탈리아 장인은 프라다 300만 원짜리 신발의 원가를 알고 있었어요. 이걸 공개해버려요. 원가가 얼마였을까요? 67,000원이었어요. 프라다는 67,000원짜리 신발을 얼마를 받았다고요? 300만 원을 받았다. 법정에서 프라다 신발 법률 대변인이 이렇게 변호를 합니다. 우리는 만드는데 67,000원인데 여성들이 이걸 신고 싶은 마음을 얻는데 200만 원을 쓴다고요. 이제 원가에 공식적으로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요. 기념 가격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에 있는 이 휴대폰은 시장이 가격을 정했을까요? 대한민국 지금 통신비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비쌉니다. 왜? 담합이 잘 되거든요. SK, LG, KT 세 군데가 단합해보면 통신비가 유지됩니다. 일정한 파이 나눠가지고 우리 계속 요소득 OK. 유럽이나 다른 나라는 왜 통신비가 싸냐? 계속 경쟁하거든요. 자, 스타벅스가 들어왔는데 대한민국이 1,000원 더 비싸요. 국가가 개입해도 될까요? 왜 스타벅스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1,000원 비싸게 받을까요? 마케팅이에요. 왜? 우리는 뭘 좋아해요? 아직까지 미국을 좋아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실제로 스타벅스 커피가 더 좋아요. 별다방 해석하면 우리 건데 실제로 지금 현재 모든 가격은 균형 가격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가격은 누가 정해요? 만드는 사람이 정해요. 뭐로 정해요? 마케팅을 얼마나 할 거냐 정해요. 구미 아파트가 얼마인지 몰라요. 지금 대한민국 아파트 짓는 원가의 40%까지 마케팅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비싼 아파트는 좋은 아파트일까요? 아니에요. 비싼 아파트는
비싼 연놈이 선전하는 거죠. 비싼 사람이 선전하면 아파트가 비싸요. 난 3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그 중에 1억 2천이 광고료예요. 나는 광고 안 찍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왜? 모든 대기업 일군 업체들은 광고를 찍으니까. 그러면 광고 안 찍고 그냥 팔면 1억 8천에 파는데 광고 찍고 3억에 팔면 훨씬 돈이 많이 해요. 시장의 기능은 지금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이 시장은요 원래 만들어지는 초기 자본주의에도 제 역할이 안 됐어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혹시? 레미제라블 영화 보면 갑자기 공장이 만들어져요. 근로자들이 갑자기 옆에 판자촌 짓고 집을 이루면서 이게 근대 도시의 초기 모델이 돼버려요. 사람이 갑자기 모여요. 공장 그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레미제라블에 나와요. 골목에 똥 오줌 다 누고요. 금을 받아가지고 밥에 먹어요. 공장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이 근로자들이 유럽에서는 언제, 영국 이런 데서는 언제 그로부터 초기 자본주의가 있고 20년에서 70년 내외로 전부 전염병으로 죽어요. 공장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실컷 숙련되는 공장의 근로자가, 노동자가 죽어버리니까 또 받아야 되잖아요. 이때 누가 나서냐? 국가가 나서요. 이게 초기 근대 국가의 시작이에요. 그 기업들한테 뭘 받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세금 받는 거예요. 야, 너 돈 좀 내. 왜 우리 돈 내야 돼? 야, 너 실컷 키워나는 근로자들 다 죽잖아, 노동자들. 너 저러면 너도 손해잖아. 돈 좀 내봐. 그래서 국가가 돈을 받아서 뭘 만들어요? 상하수 시설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모든 도시들은 상하수 시설이 이때 다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왜? 공장이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는 유능한 노동자가 필요했고 그거를 국가가 담보해 주는 거예요. 심지어 러시아가 농민들이 모여가지고는 봉기를 해가지고 전 세계가 맨날 실패했는데 산업사회 돼가지고 근로자가 만들어졌어요. 1차 산업혁명 때문에 노동자가 만들어지잖아요. 얘들이 봉기를 했어요. 뭐를 만들어버렸어요? 정권을 창출해버렸어요. 그게 러시아예요. 소비에트, 조선시대, 고려시대 맨날 봉기하잖아요. 실패해요, 성공해요? 다 실패해요. 전 세계 마찬가지. 근데 1차 산업혁명 때문에 노동자가 만들어져가지고 얘들이 뭘 성공해요? 조직돼 있죠. 지금 최고의 신식 무기 만들죠. 그러니까 과거 군대하고 싸워가 이겨보는 거잖아요. 힘으로. 그 어떤 문제가 일어나요? 이게 전 세계로 확산될 거 아니에요. 왜? 유럽도 다 1차 산업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산업혁명 안 일어나요. 아시아에서는 산업혁명 영향 유일하게 일본이 받아서 일본이 맨날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기술 좋으니까. 실제로 유럽은 러시아가 혁명하니까 어떻게 돼요? 독일부터 바로 옆에 있는 독일부터 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사회복지가 독일이 시작돼요. 왜? 타가소 만들어지고 왜? 근로자들, 노동자들 데모 못하게 하려고 공장마다 타가소 만들어준 게 독일이 시작했어요. 왜? 바로 옆에 겁나잖아요. 이게 전 유럽을 확산돼요. 유럽은 이미 그때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시장에 뭐가 개입해요? 국가가 개입해요. 대한민국은요 자본주의 이런 게 산업혁명하고 관계없어요. 일제시 이런 거 겪으면 그냥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으니까 지금도 어떻게 돼요? 시장을 숭배해요. 주류경제학자 야 시장에 맡겨. 국가가 왜 개입해? 국가가 개입 안 하면요 지금 있는 소비자 물가 더 뛰어. 여기 계시는 거 아시는 건데 저도 막내가 중3인데요 파카 사러 갔어요. 건들면 70, 100만 원이 미칠 것 같아요. 우리나라요 등산복 가는데요 지난번 TV에도 나왔어요. 5만원짜리, 20만원짜리, 150만원짜리 비교했어요. 성능이 어느 게 제일 좋을까요? 방수는 5만원짜리 최고예요. 숨쉬기는 뭘 숨을 쉬어. 그 가격요 여기 계시는 분들 잘 아시고 사셔야 돼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대한민국 그대로 놔둘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마케팅에 계속 속아요. 지금 대한민국 건강보조식품의 천국이에요. 왠지 알아요? 우리 국민들은요 기업을 신뢰해요. 국가는 안 신뢰하고. 제가 한일 이 공공성이 아니라 한일 만드는데요. 삼성생명 혹시 여기 삼성생명 영업하시는 분 있어요? 저한테 따로 전화해 주세요. 삼성생명 통계적으로 내인데 보험료 100만 원 받아가요. 우리한테 보험료 얼마 줄 것 같아요? 대충 47%, 47만 원 돌려줘요. 삼성생명이 광고를 이렇게 해요. 우리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마누라가 이뻐. 정말 잘생긴 놈이 와가지고 옆에서가 돈 줘요. 내 마누라 그럼 내가 눈을 못 감아. 그러면서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다가와요. 근데 얼마 준다고요? 100만 원 중에 47만 원. 자, 대한민국 건강보험료 우리한테 보험료 100만 원 받아가요. 얼마 돌려줄 것 같아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130만 원 돌려줘요. 자, 그럼 100만 원 가지고 130만 원 돌려주는 국가가 믿을만해요? 아니면 100만 원 가지고 47만 원 주는 삼성생명이 믿을만해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삼성생명을 더 믿어요. 얼마 전에 승리호라는 영화 나왔어요. SF 보면 국가가 없어요. 전부 기업이. 앞으로 미래는 기업이 지배해요. 왜? 기업을 더 신뢰하시거든요. 국가가 뭐라면 안 믿어요. 지금 건강보험료 내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 낸다. 10% 올리잖아요. 국민들 대망은 날나요. 근데 삼성생명은 원래 변액이에요. 5년 지나면 자동으로 올라가요. 아무도 지나가잖아요. 왜 그러냐? 기업이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국가가 하는 것은 이게 공공성이에요. 지금 우리 시장은 공공성을 굉장히 훼손시켜요. 그리고 뭐로? 마케팅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국가는 마케팅을 하지 않아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그 다음에 그 화이자 똑같은 형태예요. 아스트라제네카 누가 만들었냐? 옥스퍼드에서 영국에서 원래 공공재로 만들었어요. 광고하지 않아요. 화이자 독일 자본 미국에서 화이자 회사에서 만들어 원래 돈 벌려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화이자가 4배 정도 비싸요. 실제로. 그거 뭘 해요? 광고를 해요. 뭐 어떻게 광고해요? 우리 게 제일 좋다고 광고. 그럼 어떻게 돼요? 아스트라제네카는 나쁜 게 돼요. 아스트라제네카는요 원래 공공재에서 완제품을 납품하잖아요. 레시피를 준다니까. 그럼 남바가 달려요. 한 개 찍어냈다 그럼 얼마 주면 돼요. 화이자는 완제품을 준다니까요. 만들어내는 걸 받아야 돼요.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아스트라제네카 만들어내는 거예요. 화이자는 완제품이 들어오는 거고. 뭔 차이예요? 아스트라제네카는 공공재고 화이자는요 공공재가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전 세계 특히 대한민국이 더 심해요. 누굴 더 지지하냐? 화이자. 나는 아스트라제네카 안 맞아.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공공성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공공성을 주장하는 기업, 사회적 기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패러다임입니다. 우리 사회가 가장 중요한 패러다임이 변했어요. 어떤 시대? 농경산업, 지식정보가 지식정보는 다른 말로 가치라고 불러요. 가치사회. 뭐가 다르냐? 농공사회는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농경사회 토지하고 소가 동의됐고 누가 존경받냐? 어른이 존경받아요. 왜? 농사소출을 어른이 늘리니까. 대한민국 60년 후반까지. 그래서 어른들은요 늘 존경받고 이렇게 되다가 산업사회로 바뀌어요. 이제 공장과 기술이 동의돼요. 이때 어른들을 더 이상 존경 못 받고 누가 존경받냐? 기술자가 존경받아요. 이때 큰 세대는 다 부모님이 뭐라고 했냐? 나무운전 기술이라도 있는 놈한테 시집가야 밥을 안 굽는다 시집. 이때 뭐가 만들어지냐? 경로당 만들어져요. 구미에도. 왜? 어른들 뒤가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낮에 젊은 사람들 산업해야 되는데 어른들 돌아다니면 걸붙이잖아요. 뒤가서 나오지 말라고 만들어진 게 경로당이에요. 실제로 산업사회. 공장 기술 팔을 칩니다. 그러다 우리나라는 뭐예요? IMF. 왜?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 10에서 13%야. 돈만 들어가. 공장만 지으면 돈을 막 벌어. 외국 자본 막 들어와. 근데 어느 날 뭐가 없어? 외국 자본은 들어왔는데 우리가 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IMF. 그게 지금 어떤 사회냐? 지식정보. 지금은 뭐냐? 생각이 돈을 벌어요. 역량은 사람이면 돼요. 제가 옥션이라는 회사 한번 예를 들게요. 2007년에 만들어져요. 5천만 원 주식회사로. 지금은 주식회사 만드는데 자본금 100원이어도 돼요. 그때는 5천만 원이어야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어요. 이 옥션이라는 회사를 만든 친구는 2007년에 옥션을 만드는데 경매 사이트예요. 2012년에 미국의 이베이라는 회사에 팔렸어요. 지금 옥션이라는 경매 사이트는 미국 이베이가 운영합니다. 얼마에 팔렸을까요? 5천만 원짜리 회사가 5년 뒤에 5천억이 됐어요. 중간에 다 생략하고 이 사이트는 뭐 하는 회사냐? 기술 공장 한 개 들었어요. 이걸 만든 친구는 6살 때부터 이런 짓을 해요. 설 추석이 되면 친척들이 와요. 친척들이 오면 세뱃돈 이런 거 안 받아요. 번호표를 나눠줘요. 1번 500원, 2번 500원 이렇게 받아요. 60번까지 나눠줘요. 저녁 6시가 되면 추첨을 해요. 7번 당첨 5천원 돌려줘요. 60번까지 나오면 이 사람 얼마 받았어요? 3만원. 얼마 돌려줘요? 5천원. 2만 5천원 번 거죠. 어른들이 야이씨 한 판 더 해. 또 합니다. 500원. 10판 하면 얼마 벌어요? 25만원. 요거 하던 친구가 커서 2007년에 옥션이라는 경매 사이트를 만들어요. 왜 만들어요? 옥션이라는 경매 사이트 2007년 나올 때 가장 왕성하던 게 다음 네이버 이런 거였어요. 다음 네이버는 얼마나 문제가 있었냐? 이런 게 문제가 있어요. 구글 검색은요 찾기부터 나와요. 다음이나 네이버는 뭐부터 나와요? 정보부터 나와요. 우리 집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야 내 핸드백 하나 사줄까 할까요? 2시간 헤매다가 신발사가 나와요.
그럼 내가 물어요. 야, 니 아까 핸드백 사러 어디 갔거든? 그 집사람 내보고 그래요. 선배 내가 원래 신발이었어. 인터넷 쇼핑이라는 게 들어가다가 지가 헷갈려요. 뭐 사러 들어갔는지. 정보가 하도 많아가. 근데 이 사이트는요. 할인 물건 한 개 올려놔요. 이거 올려놔가 6시까지 제일 비싸게 사는 사람인데 파는 거예요. 딱 이거예요. 기술 없어요. 당연히 공장 없죠. 거기 공장이 어디 있어? 여기 그 친구가 계속 운영한 게 15평. 5천만 원을 만들 때도 15평. 5천억에 팔릴 때도 6살. 직원 3명밖에 없었어요. 공장과 기술이 도는 시야 아니고 뭐? 생각이 도는 시야. 생각. 근데 우리는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해요. 왜? 물질을 좋아하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은 또 왜 살까 이렇게 고민 안 하잖아요.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근데 한 푼이라도 왜 벌어야 돼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는가 한 평생 살고 싶잖아요. 우린 자꾸 그림 같은 집만 생각해요. 그림 같은 집이 왜 필요해요? 사랑하는 우리님하고 살라고. 그 우리나라 사람 어떻게 있냐? 그림 같은 집 때문에 그걸 목표로 살다 보니까 사랑하는 우리님은 발로 차버려요. 님도 없어도 돼. 나는 집만 있으면 돼. 그럼 나중에 집 생기면 뭐 있어요? 혼자 심심하게 오두막이나 큰 집이나 뭐 좋은 집이나 나쁜 집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언젠가는 죽어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우화가 있어요.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형제가 있는데요. 형이 왕이야. 동생이 형을 늘 자리를 탐한다고 신하들이 자꾸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 형이 어느 날 실험을 해요. 진짜 하는지. 근데 동생이 진짜 탐하는 거야. 그래서 딱 걸렸어. 그러니까 형이 동생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니는 딱 일주일 되면 무조건 죽는다. 대신에 니는 내 동생이니까 일주일 동안 니 하고 싶은 건 내가 다 해줄게. 좋은 집, 좋은 음식, 좋은 부인, 좋은 애들 뭐 네가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다 해준다. 니 내 동생이니까. 근데 일주일 뒤에는 확실히 죽는다. 자, 이 동생은 뭘 하면 즐거울까요? 어차피 일주일 뒤에 죽어요. 그렇잖아요. 뭐 하면 즐거울까요? 뭘 해도 안 즐거워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죽지 않는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죽어요. 그러면 좋은 옷, 좋은 음식 이런 게 중요할까요?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오직 모든 동물 중에 인간만 10살 전후에 죽음을 인식하는데 죽음을 인식하고 나면 조금 더 인간적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젠간 죽는데 돈이 왜 필요해요? 우리나라만 돈을 자식인데 줘요. 자식인데 오로지 우리 어머니 지금 아버지 돌아가시고 87세예요. 아직도 내 동생 공무원인데요. 기상청 공무원인데요. 제가 50세이시고 내 동생 50이에요. 잠깐 못 갔어요. 어머니 아직도 지금 뭐 돈 벌는다고 막 그래요. 동생인데 한 푼이라 준다고 그 늙은이가 동생 준다고 자식 준다고. 유럽은요 아까 공목생 이야기 했잖아요. 자식인데 안 줘요. 자식인데 줄 일이 없어요. 누구인데 줘요? 유럽은 국가에 줘요. 죽을 때 내 대에 다 쓰고 죽으려고. 대한민국 65세 이상 어른들 쓰는 물건 300종류밖에 없어요. 유럽의 65세 이상 어른들 쓰는 물건 20만 종이에요. 왜? 유럽의 어른들은 구매력이 좋거든요. 왜 구매력이 좋을까? 쓰고 죽으려고. 그래도 남으면 국가에 준다고. 왜? 그게 우리 아를 더 잘 보살펴주니까. 제 동기 중에 우리 같이 자는 게 부모가 돈을 많이 준 동기들 거의 90%가 다 망했어요. 실제로 돈을 자식인데 주는 것은 자식을 망치는 길이에요. 저는요 빈털털이 우리 아버지가요 단 한 푼도 안 주고 돌아가셨어요. 오죽하면 우리 어머니가 내보고 아이고 야야 너 우리 그 양반은 심한 땡뿐 하나 안 주고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열심히 살잖아요. 실제로 자식인데 돈을 주는 거는 제가 아버지를 모실 때 우리 누나들 6명이에요. 저 8남매입니다. 제가 처음에 요양원을 본다고 했잖아요. 우리 누나들이 난리 났어요. 야 무슨 그래도 우리가 8남매인데 니 그래도 효자인데 니 그따위 안 한다 이야기했어요. 그때 얼마 했냐? 제가 모시고 있었는데 안동에서 누나들인데 40만원씩 내기했어요. 6명 사륙이 240만원 받아가 저 사람 써야 되죠. 병원에서 댕기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도 빠듯했어요. 누나들 반대를 막 하더라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안 된 이유는 여도 계신 분 비슷한 거예요. 저는 천사하고 결혼했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천사였어요. 우리 아내는 아버지를 모시는 3년 평생 싸울 걸 다 싸우고 서로 속을 다 봤어요. 그때 처음으로 우리 집사람이 내보고 이 새끼야 이랬어요. 내 4년 선배 존경하는 선배님을 새끼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랬어요. 에이 씨발 차하고 막 모든 저는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아버지를 모시는 순간 부부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거기다가 편찮으세요. 신부전증 3일에 한 번씩 투석하러 다녀야 돼요.
저는 이해가 돼요. 우리 아내가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도저히 안 돼가 누나들 모았어요. 누나들 아버지 요양원으로 모시자. 요양병원이죠. 주석이 아니에요. 요양병원 모시자. 우리 누나들 뭐야?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나들은 지금 아버지 모시는 누나들 40만원씩 내고 있는데 요양병원으로 모시면 밥값만 자부담하면 된다. 그러면 누나들이 4만원씩만 내면 된다. 그러니까 누나들이 조용해져라.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뭐 장남이 그래 생각하면 우리도 생각 한번 해보지 뭐. 뭔 문제예요? 돈 문제예요. 자 봐요. 내가 모시면 240만원 들어요. 국가가 모시니까 얼마 들어요? 24만원. 공공성이 강조되면 여기 계시는 삶이 훨씬 더 좋아져요. 그럼 국가를 신뢰해야 해요. 국가를 신뢰해야 돼요. 지금은 그게 돼야 돼요. 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대한민국 이거 심각해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국가를 더 신뢰해야 돼요. 생각이 그럼 뭐냐? 뭐 생각이 뭔데 돈이 돼? 나무 그대로예요. 10년 전이나 100년 전, 1000년 전, 10,000년 전 나무는 그대로인데 생각이 바꾸면 나무의 용도가 달라져요. 땔감 심어야 되고 표고버섯 가구 이걸 뭐라 그래요? 생각이 바뀌었다 그래요. 생각이 바뀌면 뭐가? 결과물이 달라져요. 우리는 자꾸 뭐를? 재료를 바꾸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재료를 놔두고 생각을 바꾸면 결과물이 달라진다고. 이게 뭐라고요? 생각. 이걸 뭐라고? 생각이라고 한다고. 얘가 좀 달라요. 간호사가 있었어요. 장애가 있는 친구들한테 글자와 숫자를 가리키고 싶었어요. 찾다가 나무를 교구로 만들었어요. 이 간호사가 만든 회사가 몬테소리. 요 한 세트가 300만원쯤 합니다. 자, 요거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요거는 뭐냐? 생각이 혁신, 이노베이션 된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하고 이노베이션 된 거하고 혁신, 생각이 혁신, 이노베이션 되면 뭐가 만들어지나? 가치가 만들어져요. 자세히 보세요. 이 간호사는 시작이 나무로 돈 벌려고 한 게 아니에요. 시작이 뭐예요? 장애가 있는 친구에게 숫자와 글자를 가리키고 싶은 목표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이노베이션이 일어나요. 우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여가지고 창업하면 야 좋은 아이디어 내보자. 좋은 아이디어 백날 내봐야 좋은 아이디어 안 나와요. 그럼 뭐가 좋아져야 된다고요? 우리 기업이 가지는 목표가 좋아야 된다고. 그 목표가 좋아지면 뭐가 일어난다? 이노베이션. 이노베이션이 일어나면 뭐가 벌려져요? 돈이 자동으로 벌려져요. 이게 무슨 사회? 가치의 사회, 지식정보화 사회. 여기 계시는 분이 지금 과거에는 벤처기업 육성했어요. 국가가 벤처기업이 이제 한계가 있어요. 어떤 국가 육성한다고요? 가치가 다른 기업. 제가 운영하는 돌봄사회사업센터, 저는 3개 법인을 운영해요. 돌봄사회사업센터 주식회사예요.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돌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오게 된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 이거는 제가 있는 북부 지역에는 중간 지원 기관이 없어요. 저는 돌봄사회사업센터 열심히 운영하고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야 우리 지금 사회적 기업 말게 뭐 묻고 이렇게 하면 너 상담 좀 해주면 안 돼? 이래가지고 상담을 시작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시에 담당자가 뜨고 왔는데 제가 하루 종일 내담자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지도 미안해가지고 공무원이 동기였거든요. 그래서 지도 미안하니까 기획재정부법이나 어디 법인을 만들면 자기들이 시에서 이거 좀 컨설팅 비용이라도 좀 주고 싶다고. 그래서 첫해 5천만 원 받고 지역 사회적 경제 허브센터라는 걸 만들어요. 기획재정부법으로.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는 가치는 뭐냐? 이렇게 물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당신이 하는 사회적 가치, 당신이 추구하는 가치는 뭡니까? 뭘 본다고요? 이노베이션이 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이건 조금 상세히 설명드려요. 오늘 여기까지 설명하면 끝나요. 사회공헌 사업하고 사회적 가치는 어떻게 다를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사회공헌 사업은 이런 거예요. 우리 딸이 알바를 해요. 돈 벌라고 알바해요. 한 달 열심히 해가 100만 원 벌었어요. 그럼 딸이 열심히 일해가 돈을 한 달 일해가 돈을 벌어가 100만 원이 생겼어요. 뭘 먼저 하겠어요?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평소에 사고 싶은 화장품, 옷을 사요. 근데 아버지가 옆에 있어. 보면 좀 나를 그동안 키워줬는데 고맙잖아요. 아버지 용돈 5만 원 내. 키워줘 고마워. 이게 사회공헌 사업이에요. 사회공헌 사업 누가 하냐? 영리 기업들이 하는 거예요. 주식회사. 사회공헌 사업은요 경비 쓰고 없어지는 돈이야. 사회적 가치는 달라요. 우리 딸이 알바를 하는데 애초부터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휴대폰 살라고 알바하는 거예요. 휴대폰이 사회적 가치. 휴대폰이 우리 회사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돼요. 우리 딸은요 서울예대 갔는데 3학년이에요 지금. 얘는 굉장히 서울예대가 다 게으른 건 아닌데 얘는 집중적으로 게을러요. 뭐를 한 가지를 끝까지 하잖아요.
얘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알바를 하면요 딱 3일밖에 못해요. 아파, 돈 안 벌래, 안 벌고 안 써요. 맛있는 거 안 먹으면 돼. 근데 얘가 진짜로 아이폰 X를 위해서 당시 157만원 내보고 사달라고 그러는 거 내가 안 사줬어요. 지가 번다 하더라고. 2달 일해서 아이폰 X를 샀어요. 왜? 이 딸은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아이폰 X라는 목표 때문에. 여기 계시는 분들이 기업을 운영해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돈을 목표로 하시면 절대 이노베이션 안 일어나요. 뭘? 우리가 가지는 가치. 마더 데레사 스님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큰 사람으로 작고 소중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이걸로 기업들한테 삥쳐가지고 평생 돈 안 벌어본 수녀님이 맨날 펑펑 쓰고 다니셨어요. 이 말 한마디. 나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큰 사람으로 작고 소중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마더 데레사 수녀님의 가치예요. 기업은요 우리가 가지는 가치가 있어야 그때부터 뭐가 일어난다고요? 이노베이션이 일어난다고요. 이거는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뒤에 다 생각인데요. 다 필요 없고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저는 어떤 그러면 가치를 가지고 돌봄사회센터를 운영하고 지금 156명의 부모로부터 돈 10원 한 푼 안 받은 제가 156명을 고용하고 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있느냐. 시작이 저는 돌봄사회서비스센터라는 건데 이거예요. 안동의 당시의 돌봄사회서비스센터가 처음에 2008년에 노인장기양보험제도가 만들어질 때 안동에 70개 정도가 생겼어요. 한목에. 나머지 69개는 누가 주인이냐? 고객이 왕이에요. 고객. 한 케이스라도 들어가야 안 망하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양보호사 가면 고객이 막 손잡고 이래 어른들이. 아이고 딸 겉에서 그래. 그럼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원장님한테 원장님 같으면은 늙어가지고 양감태가 내 손잡고 이랬어요. 혼내주세요. 이러면 뭐라 그래요? 원장이 아휴 아버지 같은데 뭘 그걸 그래. 니도 늙었는데 좀 있으면 뭐 다 없어질 그냥 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손도 잡아드리고 누가 원장들이 누가 69개 기관은 다 그래요. 저는 달라요. 우리는 고객이 왕이 아니에요. 우리는 요양보호사가 왕이에요. 우리 가치는 어디 있다고요? 요양보호사가 왕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런 거 있으면 바로 잘라요. 욕해도 자르고요. 집에 큰 개 키워도 자르고요. 갔는데 맨날 비디오 틀어놔 잘라. 우리가 27케이스 자릅니다. 실제로. 그러면 나는 요양보호사들이 왜 그러냐? 우리는 히스토리가 있어요. 저는 지역재활센터라는 곳에 실장으로 근무를 했어요. 수녀원 법인이었어요. 2008년이 되기 전까지는 그 수녀원이 운영하는 지역재활센터에서 제가 서비스 요양보호사를 파견할 수 있었어요. 근데 2008년 법이 만들어지니까 이분들을 파견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파견하려면 제가장기한 기관을 만들어야 돼요. 수녀님들이 모여가 회의를 한 거예요. 야, 우리가 수도자들인데 그런 영리 사업을 또 해야 돼? 안 하기로 결정해요. 왜? 제가장기의 영리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안 할래. 그때 32명의 요양보호사가 있었어요. 이 요양보호사들이 갈 데가 없어진 거죠. 제가 여기저기 고용승계를 엄청 댕겼는데 그것도 요양보호사가 이미 다 많아. 파견을 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서비스 그전에 복싱기간 다 하고 있었거든요. 승계할 데가 없어요. 일반 작은 데서는 32명 갑자기 못 받죠. 월급도 못 주니까. 그래서 댕기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저는 나올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이분들이 뭔가 구체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도와줄 테니까 눈기 누구나 대표가 나가 이랬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은 제가 그때 30대 후반이었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40, 60대였는데요. 혼자 살거나 혼자 애를 키우면서 가정을 해결하거나 남편이 있는 집은 차라리 남편이 없는 게 나은 개밥 안 준다고 출퇴하고 이러는 거니까. 실제로 우리 수녀님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이혼도 많이 시켰어요. 이렇게 모인 사람들 32명이 하루치면 갈 데가 없어진 거죠. 이분들이 저를 꼬셨어요. 술 먹고 나가자고 같이.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나올 때 결심을 한 거죠. 나는 이분들을 위해서 이 기업을 운영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 회사의 이노베이션이에요. 그래서 안동에 있는 70개 중에 지금은 84개가 됐어요. 84개 중에 83개는요 아직도 고객을 위해서. 우리는요 요양보호사를 위해서. 우리 슬로건이 그런 붙어 있어요. 요양보호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고객을 만나도 어른들이 내인데 불만을 이야기해요. 그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왕이 어른이 아니에요. 요양보호사야. 계약할 때 제가 가요. 우리 어른한테 뭐 우리 요양보호사가 왕이니까 잘못하면 대본 잘려? 아이 우리 계약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왜 늘어날까요? 왜 늘어날까? 아주 단순해요. 요양보호사들이 행복하게 일하면 만족도가 높아져요.
제가 서비스는요, 빵점에서 100점까지 전부 품질의 핵심은 마음이에요. 내가 행복하게 해주면 행복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서비스하는 곳은 자식한테, 며느리한테 부모들이 전화를 안 해요.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선차리면, 요양보호사인데 뭐라 그러지 않아요. 요새. 누구인데 뭐라 그래요? 며느리한테 전화해요. 연연아, 니는 오지도 않고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하지도 않지 이년아 하면서 탈돼지같이 욕을 해요. 근데 우리가 고객이 되면 자식이나 며느리가 너무 편한 거예요. 왜? 우리 서비스는 만족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보호자들이 더 우리 데 와요. 지금 우리 요양보호사는 87명이요. 계속 늘어요. 우리는 마케팅이라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으면 돼요. 지금 다른 기관은요 65세 정년 다 지키고 있어요. 우리는 정년 없앴어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제가 상도 받아요. 지금 우리 나이 제일 많은 사람, 그때 13년 전에 저하고 같이 나온 분, 그분 나이 제일 많은 분이 74세예요 74세 아이 요양보호사하고 댕겨요. 이분은요 지금도 자랑거리예요. 왜? 자기 친구들이 다 경로당 가 있거든. 근데 자기가 가끔씩 경로당에 요구르트 넣으면 훔쳐요. 왜? 나는 아직 일하고 있거든요. 그분은요 주말 토요일 일요일 계속 산에 가요. 체력이 저보다 더 좋아.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 언제든지 동료들이 불편해하거나 서비스 많은 사람이 불편하면 니는 아예 그만두라고 이야기해요. 본인들 알아서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그 계약이 없어요. 65세 정년도 없고요. 65세 넘은 분이 지금 7명 초기 같이 나왔거든요. 그분들은 저보고 대표라고도 하잖아요. 아직도 명배야. 난 누님이에요. 누님이 안 나? 명배야, 니 내가 싫으면 빨리 이야기해라. 나 지금이라도 그만둔다? 내가 싫을 일이 없지. 볼 일이 없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뭐 내가 웃으면서 봐주면 되는데. 그게 싫지 않아? 그 현장에서 싫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아서 그만둬요. 지금까지 32명 중에 2분 딱 나갔어요. 아들이 식당을 열었는데 주방장이 맨날 술 처먹고 안 나와. 그래서 엄마가 간 거예요. 퇴사하고. 한 분은 건강 때문에. 나머지 30분 아직도 저하고 일하고 있어요. 분위기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무지하게 좋아요. 새로 들어온 사람 신규 직원들이요 좀 있으면 야 너는 왜 대표님 안 불러? 뭐 대표님이 아니고 명배지. 우리는요 제가 작년에 운영해가지고 돈남 아마 전국에서는 모르겠지만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요양보호사들하고 이미 해외 연수를 몇 번 갔다 왔어요. 우리 돈 남으면 파카 사입고 돈 남으면 신발 사줘요. 우린 다 공개하고요. 저는요 급여에 제 급여가 지금 들어온 최고 적게 받는 직원과 제 급여를 2배 차이를 내지 않아요. 제일 지금 적게 받는 급여가 220 받아요. 그럼 저는 440 받아요. 제 급여를 올리고 싶으면 직원들 급여 올려야 돼요. 우리는 이런 걸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어요. 그건 뭐 일어난다고요? 이노베이션이. 이거를 사회적 기업은 가져야 돼요. 사회적 기업은 이걸 이해 못하면 절대 다른 걸 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사회적 가치가 아직 약하니까 예비 사회적 기업 이런 걸 만들어서 사회공헌 사업이라도 많이 하면서 뭐를 느끼라고요? 사회적 가치를 느끼라고요. 사회적 가치를 정확하게 잡은 사회적 기업은요 안 망합니다. 그래서 뭘 하냐, 마지막으로 옛날에는 경부고속도로 깐다, 건설회사 만든다, 국가가 공적자금 투입했어요. 실제로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 망했거든요. 2조 5천억 들어가 대한항공 인수했어요. 1조는 보조금, 1조 5천억은 금융으로 다 공적자금 들어갔어요. 왜? 국적은행, 국적항공은 있어야 돼. 이후에도 국가가 투자한 거예요. 이거는 옛날에는 어디에 투자했냐, 이런 데 투자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데 투자하는데, 그 다음에 어디 투자하냐, 펜체기업 기술 보증 기금을 통해서 기술을 평가해서 국가가 투자하잖아요. 앞으로 어디에 투자하냐, 지금 만들고 있어요. 사회적 기업 진흥원 있는데 우리하고 같이 해가, 저도 거기에 위원이기도 하고, 사회적 가치를 측정해요. 사회적 가치 측정재단이 사회적 가치를 측정해서 국가가 담보로 돈을 빌려줘요. 이 돈을 받아가지고 성장하는 기업, 사회적 기업.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기업을 하시잖아요. 자산, 자본, 부채, 수익, 지출이라는 5가지 항목을 이해하셔야 돼요.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제 딸이 큰딸, 전 딸 아들인데 큰딸이 이제 대학 3학년이에요. 좀 있으면 제가 정각에 맞춰 드릴게요. 정각에. 시간 아깝다. 딸이 대학교 3학년인데 졸업할 때 이제 하고 나면 남자를 데리고 와요. 그 남자, 아빠 나 이놈하고 결혼할 거야. 이러면 제가 뭐를 물어봐요? 네 연봉이 얼마냐? 두 번째 뭐 물어봐요?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딱 물어봐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기업을 해요. 기업을 해가지고 은행이나 다른 공기업을 만나면 똑같이 물어요. 연봉이 얼마냐? 근데 연봉이 얼마냐 묻지 않죠? 기업이니까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되냐? 아버지 마시노 대차 대조표가 어떻게 되느냐? 합쳐서 재무제표라고 불러요. 근데 잡아요. 우리 딸이 데리고 온 남자가 내가 연봉이 얼마냐 물으니까 엄마가 돈 관리하는데 제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전화해가 물어볼까요? 아버지 마시노 작년에 퇴직했는데 지금 왜 아버지 뭐 하시는지 물어볼까요? 만약 달벌 이렇게 한다. 기분이 어떻겠어요? 딸을 주고 싶겠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금융에 가요. 은행에 떡 갔는데 은행에서 지점장이 물어요. 손익계산서가 어떻게 돼요? 나 잘 모르겠는데 우리 세무사에 맡겨놔가지고 세무사님이 전화해 물어볼까요? 대차 대조표는 어떻게 돼요? 그것도 우리 세무사에서 하는데 그건 잘 몰라요. 세무사 전화해 물어볼까요? 그러면 이 은행 지점장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니한테는 돈 못 줘. 니하고는 앞으로 거래 안 할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거는 수입 비용 다 알아요. 들어오면 수입 나가는 지출. 문제는 자산자본부채라는 거예요. 자산자본부채를 기록한 게 대차대조표인데 대차대조표는 이쪽과 저쪽 비교표예요. 대차 이쪽, 대조 저쪽. 비교표가 대차대조표예요. 이쪽에 뭐 있냐 자산, 저쪽에 뭐 있냐 자본부채.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그것만. 자산을 키워야 뭐가 큰다고요? 기업이 큰다고요. 자, 그러면 자산을 어떻게 키워요? 부채를 일으키든지 집에 아버지가 돈이 많든지 둘 중이잖아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은 내가 봤을 때도 지금 뭐 그렇게 변변해 보이진 않아요. 제보다가도 그럼 어떻게 되냐? 무조건 부채를 일으켜야지. 저는 2007년 2008년 노인장기금모금 때문에 창업할 때 빈털털이었어요. 저는 자녀가 3명에 마누라까지 사는데 수녀원법인이요. 사회복지법인들 중에서는 가장 월급이 작아요. 제일 많은 게 어디냐? 스님들이 운영하는 불교고요. 우리가 다 알아요. 두 번째 어디냐?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짠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좀 이 기마이가 있어요. 세 번째가 신부님이에요. 여기 종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 종교가 없어요. 네 번째가 어디냐? 정말로 짠 게 수녀님들이에요. 실제로 제가 수녀님들 처음 일하고 했을 때 2001년도에 72만 원 받고 들어갔으니까요. 수녀님들은 5명 먹고 사는데요 12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왜? 본인들이 이렇게 사니까요. 그래서 급여가 정말 짜요. 거기에 12년 일했는데 저는 뭐 다른 통장도 없고 돈도 없고 집에 아버지도 없어요. 우리 세 자매를 키우고 실장급여쯤 되면 많이 올라갔어요. 저도 연차가 돼가지고 연봉 한 이제 뭐 5천 지금보다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실장이 하여튼 뭐 이렇게 됐는데 나온 생각 들었는데 수녀님이 나가 이래가지고 딱 나왔는데 12년 일했는데 퇴직금이 2천만 원에서 7만 원 딱 빠지더라고요. 그거 들고 창업한다고 쫓아다녔는데 우리 마누라가 그게 네 돈 건나? 네 앞으로 급여도 안 줄 건데 우리 자식 다 굶나? 들라 이래가지고 뺏기고 빈털털이 나왔어요. 거의 매일 됐어요. 은행에 가가지고 후원금 받아보고 뭐 해가지고 사무실 차리고요. 빈털털이 지금 자본금 한 개도 없었어요. 제가 지금 기업 운영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본, 부채, 자산인데요. 이거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기억한다고 하면 기억하셔야 돼요. 자본, 부채, 자산, 자본, 부채, 자산. 수입 지출은요, 직원인데 맡겨도 돼요. 그런데 자본, 부채, 자산은 항상 여기 계시는 분들. 왜? 자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회적 가치가. 그럼 이 자본이라는 건 뭐냐?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돈을 100만 원 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사는 동안 자본금 100만 원. 자본 바꾸려면 우리 집사람이 이혼하고 딴 여자하고 결혼해야 자본금이 바뀌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금 창업하시면 결혼한 거와 똑같아요. 가져간 돈이 자본금. 집사람하고 쭉 결혼해가 22년을 살았어요. 제가 22년을 살아서 지금 자산이 얼마 되냐? 지금 저서는 자산은 한 30억 돼요. 별로 안 놀라시는구나. 다 30억은 넘는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저는요 본사 사업도 있고요. 회사에. 그 다음에 땅도 좀 있고요. 지금 유통센터, 경상도 유통센터 짓는다고 사이드킹 유통센터가 저희들이 운영해요. 앞으로 사이드킹 오시면 저희들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물건 팔아줘요 우리가. 유통센터라고 이제 짓는 땅 이제 400평. 그 다음에 뭐 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국토부하고 지금 사업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영상이 1700평 지금 오늘 또 땅 보다고 왔는데 아침에 나가가지고 어쨌든 국토부하고 공유주택 지방에서 처음 하는 거 한번 해보려고 지금 1700평 이래가지고 30억 정도의 자산이 있어요. 저는 자산이 30억을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본사사하고 1층은 신협, 2층은 국민은행, 3층은 농협이에요. 집도 다 농협, 땅도 다 29억이 부채예요. 빌린 돈. 결혼해가 22년 동안 살면서 얼마가 순자산이 있는 거예요? 100만 원에서 1억으로 는 거예요. 내 거는 1억밖에 없어요. 9,900만 원이 늘었죠. 여기에 세금 내는 게 법인세예요. 자, 여기에서 자산을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벤처기업은 뭘로 는다고 했어요? 특허나 기술, 이걸 담보로 뭐가? 이걸 유형자산이라고 해요. 대기업들, 제조업은 뭐? 공장 설비 기계, 이걸로 자산을 계속 늘어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공장 지으면 돈을 빌려주니까. 자, 그럼 여기 사회적 기업이에요. 사회적 기업인 이분들은 뭐로 자산을 늘릴 거예요?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무형 자산을 늘려야 돼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뭘 얻는다고요? 부채를 일으킨다고요. 그럼 뭐가 커진다고? 자산이 커진다고. 그럼 뭘 번다고? 돈을 번다고. 기업 법인은요, 자산을 키우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어요. 어떤 사람 제가 컨설팅 나가는데 불러요. 대표님, 왜 우리는 돈이 안 벌려지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제가 제일 묻는 게 뭐냐? 대차 대표 가져와봐요. 따져봐요. 자산이 지금 끽해봐야 여 사회적 기업들 대부분 자산이요, 저 편에 2천만 원에서 끽해봐야 3억이 안 넘어가요. 아니, 자산이 3억인데 돈을 왜 버냐고. 뭔가 있어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빚내가 사업하는 거 싫어요. 나는 오로지 내 돈으로 할 거예요. 오로지 내 돈으로 하시면요, 돈은 적게 보고 세금은 졸라 많이 내야 돼요. 구조상 그래 돼 있어요. 제가 순자산이 계속 늘었다고 봐요. 지금도 세금, 법인세 엄청 내야 돼요. 삼성전자가 돈이 없어서 부채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 부채비율 7,000%입니다. 대한민국 기업들 중에 부채 비율이 1000% 내려가는 기업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쟤들이 돈이 없어서 부채를 일으켜요? 아니에요. 사내 월급이 1경 2천조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부채를 일으켜요? 세금 때문에요. 부채가 일어나야 자산이 커지고 자산을 키워야 돈을 벌지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자산을 키울까가 경영자가 하는 거예요. 영업하는 거는 직원들이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이 되시면 중소기업 진흥공단 이런 데서 금융지원 받을 수 있어요. 20억 빌리면 1.5%예요 지금 기본. 20억을 빌리면 얼마 하냐? 연에 3천만 원 들어가요. 직원을 한 명 뽑는 연봉 3천 들어가요. 그러면 직원 한 명 뽑는 일과 돈 20억 빌리는 일은 같은 일이에요. 이게 경영이에요. 근데 직원은 쉽게 뽑아요. 필요하면. 돈 20억 빌리는 거는 한 5년쯤 전부터가 못 갚을 것 같아요. 안 빌려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돈을 빌려서 운영비나 없어지는 돈으로 쓰면 위험 부담이 높지만 고정비나 투자비로 쓰면 절대로 위험 부담이 없어요. 한 명이 공장 지났는데 안 되면 뭐 중소기업 진흥공단 가져가라면 되잖아요. 은행이 가져가라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한 명을 뽑는 일과 돈 20억 빌리는 일은 같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기업을 운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와 자산을 연결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가치를 기반으로 자산을 키워서 기업을 운영할까? 이게 무슨 기업? 사회적 기업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사회적 기업, 착한 기업 아니에요. 착한 기업 무슨 착한 기업? 목적이 있는 기업. 돈을 수단으로 쓰는 기업. 돈이 어디 쓸지 정해놨는 기업이에요. 그걸 증빙하셔야 돼요. 이걸 하시면 사회적 기업 쉽게 가고요. 이걸 증빙 못하시면 말이 돌아요. 결국 뭐 하려고 그냥 돈 벌라고. 너 인건비 지원한다며. 그럼 우리 돈 더 벌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가면 어려워져.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우리 기업의 목표, 우리 기업이 돈을 벌어서 어디에 쓸 거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각을 넘겨버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